이제는 100세 시대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보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암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률의 3%에서 20%로 증가했다. 당뇨병 발병률도 0.1%에서 거의 20%로 증가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운동신경장애 등과 같은 뇌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9개 나라에서 3배나 증가했다. 연구 결과로도 보이듯이 확실히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으로 랜덜 피츠 제널드는 식품을 꼽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쓴 책 100년 동안의 거짓말에 담겨있는 내용을 살짝 엿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부터가 흥미를 끄는데요. 식품과 약이 어떻게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통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소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 첨가물은 해롭지 않다? 식품 첨가물이라 하면 인공 조미료 MSG가 떠오릅니다. 동물 실험에 따르면 MSG가 온몸의 호르몬 방출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간혹 무 MSG 또는 MSG 첨가하지 않음이라는 라벨이 식품에 붙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MSG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 인공 감미료는 설탕만큼 안전하다?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은 뇌세포를 자극하여 사멸하게 하거나 뇌의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키고 신경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2년 미국 공군은 아스파탐 복용 후에는 비행을 금지하라고 조종사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스파탐은 음료수나 소주의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 번째, 애완동물 사료는 해롭지 않다? 애완동물 사료는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따로 모아놓은 찌꺼기와 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식당이나 슈퍼마켓 쓰레기, 안락사시킨 가축, 톱밥, 요리용 수지, 차에 치인 동물의 사체 등과 뒤섞은 후 착색제, 방부제, 지방 안정제와 기타 화학 첨가물들을 가미하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애완동물들에게 상업적 가공 사료 먹이는 걸 중단하자 애완동물들이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가 약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FDA는 신약 승인에 앞서 그 어떤 검사도 시행하지 않으며 단지 제약회사가 보낸 제품 정보를 보고 판단할 뿐이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FDA의 승인을 받은 전체 약 중에서 적어도 51%가 사전에 발견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불소를 첨가한 식수는 건강에 좋다? 알루미늄과 화학 비료 업체에서 실리코플로라이드라는 독성 폐기물이 배출됩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중 하나이고 제초제의 원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불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탄생한 불소는 식수에 첨가되어 사람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에 첨가된 불소가 둔부골절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불소가 인체에 쌓이면 운동 기능 장애와 학습 장애를 일으킨다. 불소 첨가 식수가 만성 피로와 근육통을 유발한다. 불소 첨가 식수에 노출된 어린 수컷쥐가 골육종, 골암과 간암에 걸렸다. 등과 같은 건강에 좋지 않은 연구 결과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소는 또한 한때 쥐약 성분으로도 이용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합성 비타민이 천연 비타민을 대신할 수 있다? 옥수수 녹말과 옥수수당에 발효 과정을 거친 휘발성 산을 섞으면 합성 비타민 C가 탄생합니다. 또한 합성 비타민 E는 필름을 만들 때 유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이런 합성 비타민들은 천연 비타민의 분자 구조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인체에 들어가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비타민보다는 천연 성분으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백신은 항상 몸에 이롭다?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첨가제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백신에는 수은, 알루미늄, 포름알데히드, MSG, 아황산염,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자동차 부동액이 첨가되어 있다. 이들은 뇌와 신경을 손상시키고 자폐증, ADHD 등을 유발한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거짓말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책에서는 몇 가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정부, 제조업체, 과학에 의존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간헐적인 단식이 뇌 속의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켜 새로운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하니 주기적으로 간헐적인 단식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계밀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체 조직을 깨끗이 하며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므로 계밀즙을 먹으라고 추천합니다. 또한 자연 치료를 돕는 고대의 방법들을 공부하고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번 영상은 랜덜 피츠제럴드가 소개한 속담과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특히 폭풍우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지붕 새는 곳을 수선하지 않는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더 이상 감추거나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위협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과제는 자제력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